마지막으로는 메신저라는 직업에서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백만장자 메신저 1강 메신저가 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라는 직업은 굉장히 훌륭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경험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그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그 성공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메신저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남을 돕는다는 것은 메신저라는 직업으로 다가설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러 나올 때 그 사람은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큰 자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에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결혼생활, 자녀 양육, 종교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부터 시작해 부동산, 경제, 재무관리 등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씩 나에게 조언을 구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메신저라는 산업시장이 넓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토니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토니 로빈슨은 30년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잠재력을 키워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자신의 브랜드로 무려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로는 데이비드 바크라는 사람인데요. 데이비드 바크는 회사를 그만둔 일반인들에게 찾아가 자산 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시작했고 결국 자산관리 브랜드를 1위로 올려놓았죠. 이후에는 자산관리와 관련된 책을 집필했었고 이것이 베스트셀러에 등재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말한 이 두 명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소소한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작했을 때 유명인도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와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일단 메신저 산업에 발을 디뎌놓고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이 연구했던 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을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들의 도움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들을 직접 찾게 되었다는 거죠. 메신저를 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컨텐츠를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메신저라고 다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인데도 현재 그 위치에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메신저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미생활을 살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로리 마레로의 사례를 공유할까 합니다. 이 로리 마레로는 정리정돈을 굉장히 흥미있게 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직장과 집안에 대한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책까지 집필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그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고 결국 취미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교육해주던 역할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포지션까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준다는 것은 인간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깨워주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메신저로서 앞으로 다가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이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이나 사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일에 열정적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현 상황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동정심과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신저라는 직업에서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나의 지식과 경험들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경험과 지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내용인지 그리고 그들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한번 고려를 하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프로세스가 중요한데요. 교육으로도 만들 수 있고 책으로도 집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나의 포지셔닝이 되는 순간이 오고 그리고 이것을 정리를 해서 홍보까지 이어지면 전문가로서 포지셔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튼튼하게 지식과 기반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손쉽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캐치를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취미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부합한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메신저라는 사업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을 만족시켰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와 학문을 통해서 나의 컨텐츠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후에는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고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가 확신이 쓴다면 이제 홍보를 통해서 나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순간 기간은 1년이 걸릴 수 있고 5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지만 꾸준하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전문가적인 포지셔닝에 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정보와 나의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나는 어떤 메신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